지금 미국에서 성난 사람들이라는 넷플릭스 TV 드라마가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한국계 감독인 이성진 감독이 연출을 맡았고 아시아계 배우들이 전격 출연을 해서 미국에서 흥행을 거둔 미국에서 제작한 많은 영화와 TV 시리즈의 계보를 잇고 있다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영화들이 미국에서 선전하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미국에서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영어로 제작한 컨텐츠도 2018년부터 많이 나오고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2015년까지만 해도 할리우드에서 아시아 주연을 내세워서 영화를 만든다면 미국 주류 시장에서 성공하기 힘들다라는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에 Crazy Rich Asians가 미국에서 엄청난 대히트를 치면서 이 선입견이 어느 정도 깨졌고요. 미나리,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 비프까지 아시아인들을 전면으로 내세운 미국 영화들 또는 드라마들이 미국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사실 기생충이나 오징어 게임 같은 우리나라에서 만든 영화나 드라마를 미국인들이 받아들이는 것과 미국인인 아시아계 사람들이 전면에 나선 미국 영화와 드라마를 받아들이는 것은 굉장히 다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미국 현지의 평론을 좀 읽어보고 미국 현지에서 왜 요즘 이런 아시아적인 스토리가 인기를 끌고 있는지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더해보면 재밌겠다고 생각해서 오늘 컨텐츠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이 드라마의 줄거리를 간단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주인공은 데니 초라는 한국계 미국인이고요. 아버지가 LA 쪽에서 이 모텔을 운영하다가 뭔가 법적 문제가 생겨서 한국으로 도망가 계신 설정이에요. 그리고 동생은 하루 종일 게임만 하는 좀 철없는 동생인데 이 둘이 같이 살면서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데니는 굉장히 성실해요. 그래서 여러 집을 돌아다니면서 이 미국의 단독주택에 생기는 여러 가지 굳은 일을 대행해주면서 동생과 자기의 생계를 책임지면서 가장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런 데니가 이제 어떤 물건을 환불하러 마트에 갔다가 영수증이 없어서 환불을 거절당해요. 성난 상태에서 차를 빼고 있는데 주차장에서 차 빼는 문제 가지고 한 부유한 아시아계 여성과 시비가 붙습니다. 그게 이제 추격전까지 이어지게 되고 그 두 사람의 이 악연이 얽히고 설키면서 두 사람의 인생이 파국으로 치닫는 얘기가 이 비프입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대체로 다양한 삶을 살고 있는 여러 계층의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삶이 조명이 되거든요. 이런 스토리가 지금 미국의 어떤 정서를 건드렸길래 이렇게까지 흥행을 하고 있는지 한번 기사를 읽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뉴욕타임즈의 4월 5일에 쓰여진 기사를 읽어보면 좀 흥미로운 분석이 많습니다. 넷플릭스 비프의 첫 에피소드에서 데니 조가 말한다. 나는 웃는 게 지긋지긋해. 데니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고 독자들도 느꼈을 것이다. 코로나 때문인지 문화 때문인지 경제 때문인지 몰라도 지금 사람들은 화가 나 있다. 이 많은 외국 사람들이 미국 가가지고 좀 어색하게 느끼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되게 좋게 보기도 하는 게 미국 문화의 파지티브 바이애스라는 거예요. 미국인들이 엄청 긍정적이고 신나 보인다는 거죠. 제 영국 친구 한 명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영국에서 How are you? 라고 어떤 사람이 물어보면은 진짜 자기 기분을 얘기해도 된대요. 자기가 기분이 나쁘면 I'm not feeling great today.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아무 문제 없대요. 근데 미국에 갔더니 자기가 How are you? 라고 물어보는 사람마다 엄청나게 활짝 웃으면서 I'm great man, how are you doing? 이렇게 방방 뛰는 에너지를 전해줘서 처음엔 그게 기분이 좋았는데 미국처럼 끊임없이 긍정 에너지를 표출해야 되는 문화도 굉장히 피곤한 문화이겠다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대요. 사회가, 경제가, 문화적으로 여러 가지 사건이 나고 있는데 항상 웃고 긍정적이어야 되는 면에 있어가지고 지긋지긋하다는 점이 이런 대놓고 화를 내는 드라마인 비프의 성공 요인이었다라고 분석한 이 뉴욕타임즈 기사도 재밌는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이 작년에 데뷔한 작품 중 가장 신선하고 충격적이고 인사이트 있는 작품 중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캐릭터의 분노가 문화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각각 다르다는 점이 흥미롭다. 쇼 안에 있는 불행한 사람 한 명 한 명은 서로 다르고 흥미로운 방식으로 불행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업이 잘 안 풀리거나 갑질하는 투자자가 있어가지고 화를 내고 있다든지 또 그 사업가의 남편은 예술가 집안의 아들인데 아버지는 엄청나게 재능 있는 예술가였는데 자기는 그렇게 큰 재능이 없어서 계속 아버지의 전시회를 다니는 것이 자기의 일이거든요. 그런 약간 무력감에 의해서 분노에 가득 차 있다든지 아니면 데니조처럼 생계에 치여서 분노에 가득 차 있다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의 분노를 보여줬다는 거. 이 기사에 나온 문장은 톨스토이의 안나 카레리나에 나왔던 문장이죠. 모든 행복한 가정은 같은 방식으로 행복하나 모든 불행한 가정은 자기만의 방식으로 불행하다. 불행하고 화난 사람들, 즉 성난 사람들을 보여줬을 때 인간의 개별성이 더 많이 돌출된다는 어떤 톨스토이의 지혜가 이 드라마의 연출 안에도 녹아있다라고 뉴욕타임즈의 기사에서 암시를 하고 있죠. 이 쇼의 세팅만을 보면은 시니컬한 계급 갈등 이야기로 흐르기 쉬웠을 것이다.
그의 블루칼라 고층과 그녀의 고급스런 SUV의 대조, 그의 트럭과 그녀의 메르세데스. 하지만 이 쇼를 만들어낸 이성진 감독은 너가 만난 가장 나쁜 놈도 너가 모르는 고충이 있다라는 뻔한 이야기를 정신없는 스토리와 기가 막히게 접목시킨다. 계급 갈등 이야기를 보면은 대체로 가난한 사람들을 상징하는 어떤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부자들을 상징하는 어떤 사람이 있어서 이 두 캐릭터의 개인적인 이야기와 감정 세계로 파고들다기보다는 전체적인 사회적 구조를 보여주는 식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하지만 이 비프는 부유한 여성과 굉장히 힘들게 살아가는 남성의 갈등을 그렸지만 그것이 계급 갈등이 아닌 자기 내면과 자기 개인적인 삶에 대한 분노와 이 두 사람 사이의 이야기라는 그 중요한 스토리텔링의 끈을 놓지 않았다라고 좋게 평가하고 있는 거죠. 비프에 나오는 거의 모든 캐릭터가 아시아인이라는 사실은 그냥 지나칠 만한 디테일임에 동시에 영화 주제의 핵심적인 요소기도 하다. 아시아인들의 분노는 다른 인종의 분노에 비해서 사회적으로 잘 용납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일부 순종적인 모델 소수인종, 모델 마이너리티의 스테레오타입 때문이다. 조단이 에이미에게 이렇게 말한다. 너는 그 침착한 선불교적인 뭔가가 있거든. 미국은 이민자들의 나라이기 때문에 다른 마이너리티 민족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 마이너리티 민족 중에서 가장 미국에 와서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학벌을 가지고 전문직이나 중산층에 빨리 진입하는 인종이 아시아인이다 라는 내러티브가 있습니다. 이걸 모델 마이너리티 스테레오타입이라고 불러요. 그런 스테레오타입이 있기 때문에 아시아인들이 화를 내는 모습은 다른 인종이 화를 내는 모습보다 조금 더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거죠. 비프는 분노는 나쁘다라는 단순한 도덕적 메시지에서 벗어나 치사하고 멍청하더라도 분노는 영혼을 자유롭게 하기도 한다는 아이디어를 탐구했다. 이렇게 결론을 맺었어요. 미국의 엔터테인먼트 잡지인 베니티 페어에서도 2월에 이 비프에 대한 평론을 썼는데요. 이성진 감독은 그가 인물상을 발전시킬 때 북극성 역할을 했던 칼 융의 인용문이 있다고 말했다. 사람이 깨달음을 얻는 것은 빛의 형상들을 상상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인식함으로써다. 근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은 깨달음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enlightenment거든요. enlightenment는 말 그대로 번역을 하면 light, 빛이 들어오다. 어두운 것이 밝아지다 라는 뜻이죠. 이게 플라톤이 동굴 속에 있는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빛을 보고 온 다음에 빛의 형상들을 다시 내려와가지고 동굴에 있는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것이 철학이다라고 묘사한 거에서 나온 18세기부터 사용되던 단어입니다. 근데 이 인라이트먼트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이미 밝은 것을 쳐다보는 것이 인라이트먼트가 아니다. 어두운 곳을 밝히는 것이 인라이트먼트다라고 얘기한 칼 융의 인용문을 이용해서 사람이 뭔지에 대해서 빛을 밝히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즐겁게 멋있게 깔끔하게 있는 그런 장면을 그리기보다는 그 사람들이 가장 추악할 때의 모습을 포착해야 됐다라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드라마의 조연으로 마리아 벨로 그리고 파리에 간 에밀리에 출연한 애슐리 파크, 그 외에 눈길을 사로잡는 새로 등장한 아시아계 미국인들인 영 마지노, 조셉 리, 데이빗 최 등이 출연한다. 그리고 각각 캐릭터의 스토리라인은 아시아 문화 속에서 그들의 경험을 레퍼런스로 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데니와 한인교회의 인연이 대표적이다. 이성진 감독은 이런 레퍼런스들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것이며 이 드라마가 그런 정체성에 대한 드라마는 아니라고 말했다. 만약에 드라마 속으로 그런 것이 흘러들었다면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지요. 왜냐하면 캐릭터들이 아시아 사람이니까요. 우리는 그냥 진실된 느낌을 쫓았을 뿐입니다. 미국은 워낙 다양한 나라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나라다 보니까 아이덴티티, 자기의 정체성을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아시아계 미국인들만 봐도 자기가 아시아인이라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 반대로 나는 생긴 게 다르기 때문에 끊임없이 아시아계다, 한국인이다, 중국인이다 라는 레이블이 떨어지지 않는 거를 조금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조심해야 되는 질문으로 Where are you from? 이렇게 물었는데 그 사람이 I'm from Los Angeles 이렇게 대답을 했을 때 Where are your parents from? 아니면 Where are you really from?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예의 바르지 않은 질문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하지만 베니티 페어에 의하면 이 드라마는 그냥 아시아 사람으로서 자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있고 미국 사회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이런 자연스러운 아이덴티티에 대한 핸들링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이제 에스콰이어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비프는 얼마나 오래 분노를 유지할 수 있는가, 그리고 더 흥미로운 질문, 분노가 그래서 왜 나쁜가? 라고 묻는다. 분노는 계속된다. 부정적인 그리고 긍정적인 결과를 남기면서 여기서 확실한 것은 분노는 연료라는 것이다. 그리고 연료는 그렇다. 원동력이다. 이 기사를 읽어보니까 왜 이 드라마가 미국에서 지금 인기가 그렇게 많고 이 드라마의 한국적인 부분은 뭐고 그리고 미국적인 부분은 뭘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일단 한국적인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면 요즘 미국에서 한과 정에 대해서 관심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근데 한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좀 식상하지 않게 번역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하면은 그 단어가 beef인 것 같아요. beef는 미국의 구어체로 I have beef with somebody, 그 사람하고 나 사이에 어떤 풀리지 않은 원한이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를 어디 파티에 초청했는데 누구 와?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누구 오는데? 그러면 그럼 난 안 갈래. 그러면은 wait you guys have beef with each other or something? 이런 식으로 이제 쓰는 표현이에요. 하지만 이 에스콰이어 잡지의 글을 읽어보니까 원한이, 화가 원동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보면은 그 비프가 또 먹으면 힘이 나는 고기기도 하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의미로 제목도 굉장히 재치 있고 흥미롭게 정했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한이 비프라면은 이 영화의 핵심 메시지는 제가 생각할 땐 정 같아요. 근데 그 정 중에서도 미운 정. 이 드라마를 쭉 보면 알겠지만 남자와 여자 사이에도 10에피소드가 가면서 미운 정이 생기고요. 이 여성 캐릭터와 그 남편 사이의 미운 정, 고부 사이의 미운 정, 엄마 아빠와의 미운 정, 데니초 캐릭터도 자기 동생과의 미운 정, 이작이라고 하는 사촌과의 미운 정, 그리고 거기 살고 있는 같은 한인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 사이의 미운 정, 이렇게 모든 인간관계가 다 미운 정으로 얽혀 있어요. 근데 그 미운 정 안에서 여러 가지 비프, 원한이 쌓이면서 그 원한이 있을 때가 없을 때보다 오히려 훨씬 더 목적성 있고 행복해 보이는 인생을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한과 정이라는 것을 미국 정서에 맞춰가지고 재포장한 것이 바로 비프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이제 미국적인 시각에서 보면은 화를 내는 게 그렇게 나쁘지 않다, 또는 분노가 왜 나쁜가라는 메시지를 던진다라는 게 모든 평론에 다 나왔잖아요. 미국에서 요즘 원래 미국의 긍정적인 철학으로 평가되는 파지티브 애티튜드가 사실 심리적으로 굉장히 나쁘다는 책들이 한 10년 전부터 나오기 시작했고요. 이런 긍정의 함정에 빠져가지고 사기꾼이 되거나 악당이 되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1980년대 미국에서 파지티브 애티튜드가 상품화되기 시작합니다. 자기 개발이라는 산업으로. 그때를 배경으로 한 원더우먼 1984라는 영화도 있죠. 자기 개발을 팔아먹는 사람이 악당으로 나오고요. 요즘 나오고 있는 여러 미국 사기꾼들에 대한 이야기, 위크래시드라든지 애나 만들기, 이런 이야기들이 다 그 캐릭터가 80년대, 90년대에 긍정의 메시지를 너무 과하게 듣고 자란 사람이다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속으로는 분노에 가득 차 있어도 겉으로는 웃으면서 Hi, how are you? I'm doing great! 이런 거를 toxic positivity, 독소적 긍정성이라고 불리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 비프에서 대놓고 사람들이 그냥 분노를 하는 모습이 오히려 toxic positivity의 해독제처럼 느껴지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두 번째는 미국이 여러 인종으로 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많은 인종이 다 볼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 상품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미국 창작자들한테 굉장히 큰 압박 중에 하나예요. 10명의 캐릭터가 있는데 10명이 다 다른 인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떤 한 사람이 아시아계다, 굉장히 도드라질 수밖에 없어요. 딱 보자마자 저 사람은 아시아계를 대표하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비프는 오히려 모든 캐릭터가 다 아시아계이기 때문에 어떤 한 캐릭터가 대표 아시안일 필요가 없다, 아이덴티티의 함정을 피해갈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 메인 캐릭터의 남편은 일본계 미국인인데 예술가 집안 2세예요. 그래서 굉장히 부유하게 자라가지고 돈은 중요하지 않아 라고 하지만 사실은 속으로 자기가 돈을 못 버는 거에 대한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이런 캐릭터로 설정이 돼 있고, 여성 주연은 굉장히 힘든 집안에서 자랐지만 자기가 엄청나게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지금 사업을 엑짓하기 직전인 상태. 그리고 제일 재밌는 거는 한국인도 두 계급으로 나눠집니다. 데니와 그 동생은 거친 이민자로 표현이 되지만 형제가 약간 시니컬하게 OC 코리안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부유한 로스앤젤레스의 한국인들이 많이 사는 서버브 동네인 오렌지 카운티에 거주하는 독실하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한인들을 OC 코리안이라고 묘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캐릭터가 아시아 사람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아시아 대표 캐릭터야 라고 설정이 되기보다는 아시아 사회 안에서도 예술하는 사람, 사업하는 사람, 블루칼라 워커 다 생이 다르고 여러 나라에서 온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더 확대를 해보자면은 같은 한국계 안에서도 오렌지 카운티에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질투와 갈등과 서로 간의 시기가 있다는, 이런 다양성을 조명할 수 있다는 점이 미국에 신선하게 다가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떠올랐던 어떤 인용문이 있습니다. We are all different but they are all the same 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다르지만 쟤네는 다 똑같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그럼 우리 학교에 대해서 많은 걸 알죠, 내가 다니니까. 그래서 여러 학과마다 사람들 성향도 다르고 학년마다도 조금 다르고, 아니면 그 학년 안에서도 이 선배는 좀 특이해, 이렇게 개별성에 집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세히 알기 때문에. 근데
먼 다른 학교에 우리가 원정 경기를 나가가지고 상대편 선수가 반칙하는 걸 봤어요. 그게 내가 그 학교에 가지고 있는 지식의 전부예요. 야, 저 학교 애들은 반칙쟁이야. 그 수천 명이 되는 사람이 마치 한 사람인 것처럼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처음에 이제 데니가 싸우기 시작을 하면은 우리는 자연스럽게 약간 머릿속에서 박스를 만들려고 해요. 중국계 미국인과 한국계 미국인의 싸움이든지, 벤츠를 몰고 다니는 부유한 여성과 트럭을 몰고 다니는 워킹 클래스 남성의 싸움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지만 이 싸움이 진행되다 보면은 결국 이 싸움이 상대편에 관한 게 아니라 자기에 관한 거, 자기가 이미 인생이 공허하고 분노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것이 딴 사람 쪽으로 뻗어나가고, 그 분노가 자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거기다 불을 지르고 이어나가는 것이지, 어떤 면에서는 쟤네가 다 그래서 화가 난 것이 아니다라는 그 분노의 개별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신선한 스토리텔링이라고 저도 느꼈습니다. 이렇게 저는 두 문화가 만나거나 한 문화가 다른 문화를 수용하는 그 접점에서 가장 흥미로운 작품들이 많이 생겨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비프도 그런 작품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조승현의 탐구생활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번엔 더 재밌는 문화 역사 이야기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